이번 세 번째 사례, 내가 가지고 온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엄마인데 아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칠까봐 불안해. 그래서 아이를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엄마도 괴롭겠는데 얘는 더 괴롭겠는데. 놀지도 못할 거 아니야.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엄마가 불안해서 누가 못 놀아요? 애가. 애는 엄마가 불안한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알죠. 애가 알아? 더 잘 알죠. 애가 더 잘 알아? 네. 엄마가 표현을 할 텐데.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나 불안해는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가지 마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그렇게는 얘기들을 한대요.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애가 어떻게 우리 엄마 불안하다. 이거는 딱 불안이라는 건 모르고 느낌으로 아는 건가? 그렇죠. 알겠죠. 네, 그게 불안이라고 인식은 못하겠지만 엄마가 힘들구나 그건 알죠. 모를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한다. 그건 명확히 알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한다. 이러니까 매사가 다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건 그래도 전 질문들에 비해서는 뭔가 네. 타겟이 좀 분명하네요. 아이는 빠질 수 있잖아요. 아이는 우리가 연민의 마음으로만 봐주면 될 것 같고 이 질문자에게 좀 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네. 어떻게 이제 뭐를 보살펴줘야 되는 건가? 나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보살펴줘야 좀 이 불안도를 떨어뜨려 줄 수 있을까? 그 불안이 너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불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 그 불안 자체가 잘못되고 뭐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어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불안인 거니까. 이 환경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매사 이런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우리 이제 그래도 상담 임상계에 있잖아요. 임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인 것이죠. 이거 근데 말로써 엄마가 그러는 건 당연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항상 말하듯 조언 슈퍼비전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불안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럴 때 생기는 게 도움이 되고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건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게 생겼을 때 그걸 없애거나 잠재우려고 다른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걸 모른 채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다 그거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다 별 필요 없는 건데 그거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 작업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당연한 거다라는 교육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좀 훌륭하네요. 오늘 훌륭한 내담자 많이 나온다. 아우 매우 훌륭하죠. 상담사도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요. 그게 내 문제라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얘기하면 훌륭한 내담자죠. 그렇죠. 그러나 단계들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하고 그 단계는 밟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정쌤이 얘기하신 대로 감정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담자는 그래도 훌륭하게 내가 불안해요를 말을 해서 훌륭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막 아이를 통제하는데 왜 통제하는지도 몰라. 얘는 왜 이렇게 난리야. 주의가 산만하고 아니 쟤는 저렇게 나를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힘들어 도대체 죽겠어. 지네 아빠 닮은 것 같아.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더 어렵겠죠. 내사시키는 거죠. 자기 불안이라는 걸 알면 내 아이는 죄가 감정의 없죠. 일이지 이거 아이하고 뭐라고 관계가 없다. 내 불안이 저쪽으로 갔어. 투사.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어떤 아이들의 경우 모험을 즐기거나 좀 그런 진짜 불안해 있는 자극적인 추구하는 친구들은 정말 불안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하잖아요.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가 그런 경향이면 더 그럴 수 있다고 우선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아이 기질 검사 먼저 해야 돼. 우선 얘기를 들어봐도 알 것 같은데 네, 꼭 검사는 안 해도.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불안한 건지. 아니 근데 우리 정쌤, 그러니까 정쌤, 그러니까 정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쌤은
어린 시절이 어땠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 있을 때는 집에서 가만히 있었고 어. 기껏 해봐야 누나들하고 뭐 고무줄놀이 이 정도나 했었고 우리 엄마가 없으면 온전히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동안 집에서 껴있던 그 자유로움을 학교 오면 온통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있던 자리와 우리 엄마가 없던 자리의 내 네. 모습이 상당히 달라요. 아. 전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엄마 없던 자리는 저는 엄청 개구장이에요. 우리 나 엄마 이거- 계시는 곳은 전 모범생. 요런 내담자 되게 많아요. 집에서 보여지는 내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서 상담에 오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노는지, 아이가 보는 엄마는 어떤지에 대한 팩트 체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엄마의 상황에 느끼는 엄마의 불안을 볼 때, 좀 과한데 싶으면 엄마의 불안이 좀 강도가 있는 거고. 누가 봐도 불안한 상황으로 아이가 놀고 엄마의 불안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럴만하다. 대부분의 엄마의 불안을 보면 엄마가 또 그런 불안을 겪었어. 예를 들자면 가정 어렸을 때 환경이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제때제때 안정적으로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깜짝깜짝 놀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 이 불안을 불안이 느낄 때. 진짜 불안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그게 뭐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아이가 내 맘대로 안 될까봐 불안한 건 건지 아니면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 없어서 불안한 건지 뭐 그런 불안의 이유가 너무 다를 테니까 이 불안의 뭐랄까 정체? 불안의 정체를 확인해야 네. 돼. 불안 맞냐? 나는 사실 불안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난 이 불안의 정체를 잘 몰라.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의 불안의 정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 나의- 난 불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불안이 없나? 뭐. 그게 진짜 큰 불안이죠. 불안을 다른 형태의 감정으로 돌려치게 하고 있진 않나? 이런 그 자기 점검 말이 같은 갑자기 거. 불안해졌어. 이 말이 불안해졌어. 나를 그런 불안하게. 불안이 있으시네. 이 순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 불안이 있을지도 몰라 이러고 내가 갑자기 그쵸. 불안해졌어. 그쵸. 야,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거를 이게 불안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조차가 불안이네. 근데 검사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MMPI요? TCI 같은 거 괜찮지 않을까? TCI? 요즘엔 TCI 많이 하니까 한 번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MMPI는 뭐 MMPI도 괜찮지만 MMPI보단 TCI. TCI가 좀 시간이 짧죠. 그렇죠. 를 어디서 보통 받을 수 있죠? 인터넷으로 그냥 막 MBTI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TCI는. 네. MBTI도 제대로 된 검사를 인터넷에서 하긴 어렵지만 TCI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대학 상담소나 네. 혹은 엄마는 우리 대학교 안 정쌤이 되니까. 운영하고 계시는 맞아요. 사실상담센터 이런 데 가시면 그래서 우선 엄마가 그런 검사라도 하면 내가 타고나기를 좀 이런 불안이 좀 높은 기질을 타고났구나라는 걸 혹시 알게 되면 조금은 더 편안해지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유전적 소인 이런 것이 있으면 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아이한테 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상담 안에서는 전혀 막 생각으로 가니까 그 감각 알아차림 시키는 걸 매 순간마다 좀 연습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불안했었을 때 불안했었을 얘기해보라고. 때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요인이 있을 때 불안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할 때 엄마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때요?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게 나는 불안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도 괜찮은 나가 받아들여져야 그 불안에서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 단계로 나아가기까지가 사실 좀 시간이 진짜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러는 거야. 어렵다고요. 내가 네. 튀어오르는 순간 그냥 뭐가 그냥 쫙 나간다고 나도. 그렇잖아요. 나 지금 불안했어 라는 거 하면은 훌륭한 내담자라니까. 그 질문하신 훌륭한 거야? 분은 제가 불안해요라고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분은 하시죠. 내가 그러니까. 애가 이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엄마들도 이럴 거다. 이런 엄마들이 무수히 많다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 하나가 불안한 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고 인지된 걸 말한 것이지 아마 난 많을 거라고 봐요. 많을 것이라고 봐요.
아이가 다칠까봐 불안해요는 내가 그냥 인지한 것이지 인지하지 못하고 매 순간에 튀어오르는 게 난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상당히 나중에 통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이 3번 질문은 우리가 매우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불안하세요? 그게 아니라 난 어디에서 마무리가 이 정도면 됐나? 됐다 좀- 싶으면 선생님이 언제든 하시면 되지 않나요? 결국에는 내가 불안한 걸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어렵지만 이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대로 이 불안한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할 때 불안하구나. 지금 우리 아이만 특별한 걸까?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개선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엄마일수록 불안할 수 있겠다.